운인삼행리 136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런치 연주 중이었던 담백한 도덕경 81장을 끝으로 끝냈는데 마음이 조금 허탈하더라고요. 이제 또 뭐 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주역하고 도덕경이 동양고전의 정수죠. 물론 비정통 분야,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비정통 분야에 있는 명리학이 그 두 텍스트의 근간,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에 주역과 도덕경의 탑을 쌓으면 사회력이 굉장히 증강되죠. 여하튼 도덕경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런 다소 허탈한 마음도 달랠 겸 혼잡 두 번째 시간 재성 혼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좌 문의를 주시는 분 당연히 이제 문자로 주시는데, 그래서 문자로 뭐 강의료 얼마예요? 수업 내용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는 주고받을 수 없고 통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통화에 나서시는 분, 그렇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후자는 절대 불가하죠.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는 대부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이제 명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 정도의 가격에 이런 기간을 두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공부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듣고 싶죠. 그래서 제가 한 두 페이지 정도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제가 꼭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명리학도 크게 보면 당연히 인문학인데 그렇게 대접은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어떻게 생년월일시 인간에 태어난 시점으로 운명이 결정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모든 것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명리 배울 필요가 없죠. 명리학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의인화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할수록 내가 모르는 분야, 낯선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여하튼 이게 우측의 일반 인문학이라면 문사처를 포함하여 여기가 명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도 2단계에서는 이쪽으로 가지만 1단계에서 사람의 운명을 간명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확성, 디테일을 요해요. 쿨 학문입니다. 각 이론을 공부하여 결국엔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풀어내는 거야. 사주에 담긴 인간의 운명,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읽어내야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압축에 압축을 거듭한 정교성이 필요하다.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다. 쿨해야 된다. 감정에 개입되면 안 되고, 그죠? 인문학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학문이잖아요. 어떤 사건, 어떤 사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 해석, 현 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만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갈등을 토론으로 서로 조절하고 합의에 이르고 그러는 건데, 명량은 그렇잖아요. ABCD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명조를 보고 전부 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삶도, 삶의 내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애정운도 다르고 재물도 다르고, 이러면 그것은 운명을 엄밀하게 보는 학문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량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같이 봐야죠. 그 운명을 같이 들여다보고 거의 비슷한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범주적으로는 똑같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법칙성을 제대로 연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그것이 명리학의 1단계다. 그 이후에 그야말로 박도사의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아무 말을 듣지 않아도 알아맞힐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주역과 결합한 이제 경물치지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물론 그것은 이제 명리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를 닦음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 이상의, 그러니까 수많은 그 범주 안에 드는 수많은 디테일 중에 이 사람은 이런 삶이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을 올라가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부를 2단계에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1단계 이 엄밀한 운명의 간명, 정확성 이걸 건너뛰어버리고 이상한 이론, 이상하다고 제가 굳이 표현하는 것은 강론 중에 별 쓸데기 없는, 예를 들면 신살 공부, 그런 것들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데 딱 맞아요. 저 화개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명을 간명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습니다, 정말. 근데 그런 것은 명리학이 아닌데 호도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공부는 쓸데가 없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엄밀성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작년까지는 2년 과정으로 했어요. 2년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고 다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분들은 와 그래도 합리적이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년에 100만 원 이렇게는 불가능한 것이 명리학이다. 그 정도의 대가 없는 학문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루 아침에 마구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용을 3분의 1로 낮춰버리자. 그 이하로 낮춰버리자. 그런 방법이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비용을 절감하고 단체의 경우에 단체라고 하면 2인 이상 한 분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사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3분의 1 수준 이하로 낮췄다. 그 과정 3개월 12강에서 제가 뭘 하냐. 사주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실전,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안에서 사주를 풀려고 노력하고 강론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면 그 논리적 순서에 따라 사주를 읽어낼 수 있다. 어떤 사주든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걸 이해한 후에 쌓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 이제 첫 강 하면서 바로바로 드리는데 학습 자료, 그러니까 이론 자료를 드린단 말이에요. 온갖 이론 자료를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 다 읽는다고 명리를 잘하냐? 그걸 다 외웠다고 공부를 사주를 잘 푸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핵심을 이해하는 건데 이론을 쌓는 것은 결국은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주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는 실전적 이해를 먼저 끝내놓고 그럼 이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사주를 푸는 것인가를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자료를 함께 공부하고 그걸로 끝이면 안 되죠. 아주 잘 푼, 구할 수 없는 그런 잘 풀린 명조 해설을 제가 이제 200개 정도 쌓아뒀는데 밴드에 300개, 500개 쌓이겠죠. 그것을 체화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365개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한 분들, 꼭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공부한 분들은 제가 평생 케어를 해요. 평생 케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냥 공부한 걸로 족하는데 바빠, 숙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제대로 열심히 애정을 갖고 공부 날마다 하는 사람들, 이론 공부하고 이 수업 듣고 그다음 명조 해설 날마다 읽어보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필터링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면 1년이면 사주 제대로 풀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교수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또 계속 새로운 사주를 만나는데 아직 응용력이 부족하면 낯설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조를 계속 밴드에 풀어서 올려드릴 거란 말이죠. 그 외에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제 단톡방에 모여서 이제 제가 질문방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어떤 질문이든 하라. 왜냐면 새로운 사주를 만나서 이거 갑자기 봐서 좀 당황스러웠어. 혹은 이건 좀 헷갈려. 응기. 이런 대세운에 어떤 작용력이 생길까. 내가 보기엔 이런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혹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이때 일어났지?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때가 결혼한 분인데 그 다음에 결혼했어. 그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결혼한 분의
인간의 디테일한 삶이다 보니까 한 해가 늦춰진 것, 그런 것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는 언제 결혼한다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죠. 여하튼 이런 테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저하고 배워서 명리를 깨우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시행착오는 발생합니다. 제가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봐서 알아요. 돈 주고 파일도 사서 보고 함께 모여서 고전 공부도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했죠. 그런데 여하튼 제가 교수법을 끊임없이 연구한 이유는 가능하면 나처럼 시행착오 없이 기간도 단축시키면서 명리의 진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누구나 정말 명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기반을 갖게 되면 인생이 정말 달라진다. 그 위에 정말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세계에서 명리학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깊어져요.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을 갖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되지 못하는데 명을 알므로써 군자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과 책을 통해서 주워들은 것, 이런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을 노자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당대 유가의 그 현자 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허튼 소리들, 그들이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현대학문에 접목하면 명리학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 혹은 현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런 세상에 명리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겠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야 명리 그런 학문을 왜 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오히려 그로 인해 뒤처져요. 나중에 머지않아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메이저 학자들도 명리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 정신분석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 대기업에서 임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와서 컨설팅 비즈니스 하면서 명리를 접목하기도 하고 변호사도 명리 공부해서 그것을 의뢰인 상담할 때 쓰고 실제로 자기 변론할 때도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의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악하게만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여간 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 것이고 이 장표는 2년 이렇게 이 장표는 제가 모든 영상의 맨 뒤쪽에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분은 몇 강 들으세요라고 이제 아예 장표에 이렇게 써놓을 거고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강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이제 이런 문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으로 부족해 자세히 설명해줘 그런 분들 언제든 환영이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배울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만한 행복이 없어요. 가르칠 때 저는 제일 행복하거든요. 꼭 돈을 떠나서 돈도 냈으면 이걸 계속 밀어붙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정말 부담 없는 저 옛날 생각하면서 정말 부담 없는 수준으로 평생 인연을 이어가면서 공부 시간을 10분의 1로 압축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래서 만들어낸 거고 하여간 제가 장담합니다. 저하고 배우면 제대로 깨닫는다. 사람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하는데 다 뻥이죠. 더 이쁜 자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자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듯이 정말 이 사람은 사주고조답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말 이해도가 빠르구나. 그러면 저도 애정도가 남달라지죠. 당연히.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재능, 타고난 재능, 두뇌 이런 거에 맞춰서 어쨌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저와 인연을 맺으면 제가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는 가르치는 것 중단. 더 이상은 이제 없다. 내 인생의 명리 교수는 끝.
그때까지만 딱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그 대산 선생님 주역 대산 강의 쓰신 분 제자가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역 강의 들으신 분이 그 정도 되겠죠. 저는 그럴 자신 없어요. 명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여하튼 나중에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명리학자, 또 새로운 3대 명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나중에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추구하진 않아요. 진짜 명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명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린 상태여야 하죠. 돈도 하늘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노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인데 무위, 네가 실력이 있고 실력을 쌓아서 스스로 쓸모를 만들었는데 운을 만나서 세상에 쓰이기까지 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막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할 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든 살 거 아니냐, 그죠? 무위로 한다는 건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기획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은근하게 이렇게 발휘하다 보면 알려지는 것이요, 유명해지는 것이요,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로 마치고요. 재성원잡은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지난번에 이제 관성원잡의 그 십성 배치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 줄였어요. 감옥 입장에서 무진김이 여기 뭐 을도 되고, 그럼 토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다 신약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에 무관하게 제가 많으니까 신약이야. 토다니까 목부야. 얘가 목이 부러져. 그런 거 말고 일단 태어난 사회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회일 거 아닙니까? 사회에 돈이 많다고 내 돈이 많은 건 아니죠. 이 가까이에는 기미라는 돈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가 인묘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돈 기둥이 있어. 돈에 잘못하면 푹 빠질 수 있어요. 남자라면 김이라는 여자의 갑기압돼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묘된다는 것은 헤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기에 내가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평양감사가 거기에 있는 기생한테 푹 빠지는 거 이런 형태도 되죠. 기미가 꼭 기생이라는 게 아니고 멀리에 있는 땅은 무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어마어마한 돈이 편제, 여기 개척을 필요로 하는 곳이죠. 갑기압처럼 이렇게 합이 좋은 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가서 개척해야 되는 그런 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보면 여기가 조상 때고 여기가 부모공인데 어쨌든 우리 집안은 땅도 많아. 이것도 됩니다. 돼요. 이 많은 땅에 나라는 나무를 내가 심을 거야. 그래서 건설업, 건축업, 토목업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갑오 이렇게 돼. 그러면 집안의 땅 혹은 시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장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키워. 오미합으로 끌어들이고 갑기합 끌어들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로부터 돈을 버는 그런 형태도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죠? 그러면 부모의 유산, 땅 이런 것들을 내가 물려받고 그럴 수도 있겠고 오히려 뭐 재생 살이 나버리는 구조가 되면 또 괴롭겠죠. 그래서 많은 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자체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혼잡되어 있는데 혼잡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무진과 기미 땅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시장을 어느 땅을 공략해서 먹을 것인가 혹은 어느 땅이 나에게 올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남자로 보면 가까이 있는 여자한테 내가 푹 빠지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멀리 있는 여자는 쉽지 않은데 그죠? 여자가 다 강하잖아요. 내가 너무 미약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면 여자한테 휘둘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아까처럼 오미하면 일단 이쪽하고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이 오미합이 깨지는 운에 여기하고 붙는다. 그죠? 이 오진이 이게 사화가 중간에 있으니까 격각이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데 그것이 딱 연결되는 어떤 운이 왔다. 그러면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쪽 기미하고 얘 연결성이 깨지고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혼잡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보지 마셔라. 특히 이렇게 이제 시장이
센 시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시장을 노릴 것이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끈을 딱 던져가지고 기토에 딱 걸었어. 그러면 갑기압이니까 내가 빨아들일 수 있잖아. 땡겨올 수 있잖아요. 그저 이 정사각형으로 된 돈이 있다고 쳐봐. 땅이 금덩어리, 금괴처럼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 그래서 얘하고 인력작용이 있으니까 여기다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땡겨와. 근데 내가 갑인,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힘이 세서 막 얘들을 끌어오면 위에가 뚝 떨어지더라도 먹을 게 생기겠죠. 그런데 얘들은 워낙 지금 뿌리가 깊고 단단하니까 내가 오히려 땅으로 힘주다가 딱 끌려와가지고 땅속에 딱 처박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재성이 이렇게 많은 사주는 재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성이 나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내 능력을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붙이는 방법, 내 브랜드를 키워서, 즉 내가 유명해져서 명예를 추구하여 사회의 돈이 알아서 나에게 관으로 붙고 인성으로 소통되기를 추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삶의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되겠죠. 무작정 돈 쫓아서 바쁘게 뛴다고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쁘다 이런 뜻이고, 식상이 있으면 더 바쁘죠. 이 시장하고도 연결되고 저 시장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에 많은 돈이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경금을 보면 이게 이제 재성원잡이죠. 멀리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돈벌이를 해올 수도 있고, 사적으로도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거고, 남자라면 멀리 있는, 혹은 옛날에 어렸을 때 혹은 나이 많은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가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대세연의 반응에 의하여 나중에 편재 여자를 만나게 됐다, 내 편재 돈벌이를 하게 되었다, 뭐 등등. 이것이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는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 혼잡되어 있다고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특히 재성이 천간에 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 근도 별로 없어, 돈 못 벌겠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사주 하나 보겠습니다. 70대 남자, 정예경술, 병인신묘, 이런 사주가 있다. 부동산으로 수천억 원을 번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주예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 천간에 겁재 있어, 와 중간에 편재 있어, 돈을 사이에 같이 보고 있어. 그럼 투쟁성 생기겠네. 내 옆에 또 돈이 있네. 근이 약하네. 그죠? 여기 술토에 근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목급토가 이루어지면서 목이 강한 사주에 운에서 화, 비겁 운이 굉장히 강하면서 인호솔에서 비겁 에너지로 다 되고, 그러니 여기에 있는 금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네. 돈 못 벌겠구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성이 천간에 떠 있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나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재성보다 천간에 드러난 재성, 이 사람은 돈 벌어서 소문났어,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진 건 뭐예요? 거대한 문서죠. 이게 말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50대 이후에 크게 인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주가 되거든요. 인성이 훨씬 더 큰 돈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금고 지어가지고 거기에 현찰을 다 박아두겠습니까? 그죠? 문서, 부동산, 주식, 이것이 결국엔 부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워렌 버핏형 부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강남 개발, 특히 거의 그 개발 끝난 다음에는 이쪽 이제 점차 영역을 넓혀서 최후의 보루였던 서울 마곡 이쪽, 그다음에 계속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는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몇백만 원에 땅 사가지고, 몇천만 원 땅 사가지고 2, 30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을 많은 사람들은 버텨요. 야, 내가 살아생전에 돈 많이 튀지 않아도 이쪽 땅은 결국은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도 내 자식 뭐 손자로 계속 남겨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타 팔았다 막 빌라 투자하고 이런 개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요. 근데 주식이야말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뭐 정권이 엉망진창이라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진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환경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공고하게 구축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이 디스카운트된 특별히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놀랍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지만 10년 후에 우리 주가지수 코스피 만 찍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거예요. 우리가 1000 찍은 후에 만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근데 어느 순간 폭발적인 순간이 온다. 그거 정권이 안정화됐다. 좋은 정권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한 3, 4년 정도 고점 조정을 하겠죠? 그게 상트 대비 목에서 혹은 어깨에서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이후에 뭐 전고체 배터리 등등등등 이제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강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강자 이런 애들이 이제 조정을 끝낸 후에는 또 어마어마한 성장,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상승세가 주식시장의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자들, 인성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인성 부자들은 이제 주식 투자에서 뭐 몇백으로, 몇천으로 막 몇십억 벌었어, 몇백억 벌었어, 뭐 이런 이제 신화 같은 얘기,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기관 출신의 존리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 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해서 책들을 많이 내고 강연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스타트업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스타트업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대기업군으로까지 일구어서 결국은 그 회사 혹은 그 그룹사들의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한 대주주로서 이제 지분 평가액이 몇 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김범수 이사장 같은 사람들. 근데 오리지널 투자, 주식 투자만으로 해서 부를 일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잖아요. 아직 그런 부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인성이 지지로 이제 대운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그쪽 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인성복이 있단 말이에요. 문서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서로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신금일간에 무술 이렇게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 투자 쪽으로 제가 인도하려고 하거든요. 현찰이 아니라 문서로 가야 돼요. 모든 현찰을 일부만 남겨두고 다 문서로 키워야 된다. 문서복을 가진 사람은 문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간의 재성은 뭐냐? 이 문서 평가, 문서 활용,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아래에 엄청난 문서들을 갖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천간에 저 사람 돈 뭐 쓸 때 술이나 좀 사주고 뭐 돈 쓰는 거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돈돈돈돈 하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것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아끼는 모습일 수 있죠. 실제로 그 사람의 자산은 다 문서화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비겁이 있을 때 관이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관이 없으면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렇게 비겁들이 다스려지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술중 신금을 서로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특히 이런 사주는 비겁이 와도 열심히 술토를 생해서 이 천간의 재성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일묘치인에서 진토 보이지 않게 진토를 쓰면서 진술중에서 술토도 쓰고 진토도 쓰고 하면서 관도 인묘시켜서 내가 끌고 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인합 해묘합해서 이 관에서 종사하는 이제 겁재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관의 도움으로 내 문서가 굉장히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묘술합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의 식신 일들을 끌어오는 것, 그 다음에 부하들도 내가 뭐 국토로 다스리면서 이 사회에 있는 돈도 이렇게 인력작용에 의해서 끌고 오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쟁제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밑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재성만이 돈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도 죄다 신약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따라서는 이 많은 사회의 땅들, 돈들과 연결된 나의 어떤 관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 내 회사를 만들면서 이쪽에 이 시장들과 연결을 시키면 이 많은 돈들이 자연스럽게 내 회사를 통해서 유통되는, 빨려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내가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은 음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으로 여기가 재성이 있다. 그리고 관은 천간에 뜨기를 바란다. 안 뜨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이 사전은 마지막에 떴는데. 그러니까 재성이 천간에 들어왔어. 인생 조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른 인자를 봐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인성도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인생? 재금 한 푼도 없어. 오늘 포기하면 깔끔하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때로는 저처럼 여기 관국을 짜져 있고요.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사회에 553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열심히 뭔가 원칙을 지키고 일을 하고 그래도 사회의 관을 오히려 편관을 키워주면 여기 있는 비겁이 그걸 날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운이 바뀌면 이 5화를 제 식신으로 깨며 여기에 이 비겁은 그 식상을 생하며 오히려 이제 제 관이 커지는. 그래서 이쪽에 인자들, 이 연월에 비겁이 있는데 그쪽에 재관이 있거나 식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 인자를 겁재가 먼저 쓰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구조인데 먼저 남이 다 뺏어가고 나중에 이제 운이 바뀌면서 그게 육충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자를 제가 다시 다 회복해오는, 다 가져오는. 그래서 비겁다자, 비겁 혼잡도 다음에 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비겁 처음에는 이 인자들을 이 관에서 수레로 연결돼 있으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식신생지하는 능력을 키우고 거기에서 식신페인이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이 관에서 해준 관목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관에서 터득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이 갑이라고 하는 편인이 이게 술중신금의 재성의 논리에 제극인 되면서 이렇게 문서 활용해서 이런 노하우로 돈을 벌면 되겠네라는 것을 터득하는 거죠. 그것이 많을 때 관과 연결해서 그런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재극인 시킬 때 지장간에서 계속 재극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극인 하면 문서를 돈으로 바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재극인의 어떤 영특함, 두뇌 좋음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럴 때 이제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50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사주는 임묘진의 이제 인성 투자, 이 진술충이 무조건 안 해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진술충 과정에서도 이 재극인이 항상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 갑편인이 떴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재극인 특히 편재 재극인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세운에서 경금 같은 게 왔을 때 빵 치면서 이 편인 문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가치가 오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겁재가 있어 안 좋아. 겁재가 사회의 돈, 일과 돈을 먼저 보고 있어. 아니 해인합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먼저 직장인 구조죠. 직장인 구조에서 식신 전문가로 돈을 버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극인을 통해서 돈 버는 노하우들을 열심히 깨우치고 문서를 다뤄보고 정책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것으로
쌓아둔 후에 그걸 통해서 제국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문서들을 돈으로 바꾸는, 그래서 인성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정말 크다. 사주구조에 따라서 인성 가지신 분들, 재성은 떠있다, 재성의 근이 약하다, 그러면 재성을 추구하면 안 되고 문서, 공부, 학문, 주식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에 엄청난 실력을 쌓아라. 엄청난 실력을 쌓아야 워렌 버핏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이쪽에 인성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식상 있는 분들도 인성, 지식, 사회에서 배운 그런 투자법, 이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운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운과의 조화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먹는지, 운에서 또 재성 와주면 뭐 식상등재해서, 그죠? 공부하여 투자했더니, 알고 투자했더니 돈이 됐어. 이제 이런 식의 연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혼잡, 관성혼잡, 관살혼잡, 이번엔 재성혼잡. 기본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보면 재성은 그 자체로는 길신이죠. 이렇게 천간에 떠 있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조금 달리 보면 정말 무엇으로 돈을 벌, 이 사전은 인성으로 버는 겁니다만, 인성으로 벌어서 세상에 소문이 났어.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대, 부자래.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천간에 뜬 재성도 이렇게 관이 딱 떠주면 잘 지켜줘요. 네 돈 너 갖고 내 돈 내가 지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많은 문서를 남길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여러분도 인성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이제 주식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워렌 버핏형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진국형 부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된다. 부동산은 좀 제발 이제 그만하자. 터득해서 세계로 많은 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해치펀드에서 1년에 연봉 1,000억 이상 받고 막 이런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를 한국에서 잘 써주면 더욱 고맙겠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